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대인관계의 편안함을 경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받은 트라우마는 편안한 대인관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기분이 안정되고 편안한 느낌을 주는 사람이 예민한 사람들에게 잘 맞습니다. 갑자기 화를 내고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은 전혀 맞지 않습니다. 편안한 대인관계를 한 번이라도 성공하면 사람들을 만나는 재미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편안한 대인관계는 자신과 같은 것을 좋아하는 사람에게서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은 안전기지의 역할을 하기도 하고 안전기지를 만들 수 있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테니스를 배운다면 테니스를 함께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면서 편안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뇌는 많이 쓰는 부분이 강화됩니다. 대인관계에 편안함을 느낀다면 이전에 경험한 트라우마의 기억이 약해지고 새로운 좋은 기억으로 채워나갈 수 있습니다. 존중받은 경험이 있어야 자신을 사랑할 수 있다.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이런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존중입니다. 반말은 상처를 주기 쉽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쓰고 내 돈 주고 서비스를 제공받았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봅시다.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준다면 그건 그들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내가 존중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생활 패턴과 생체 리듬이 맞지 않아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오전 중에는 무기력하고 집중이 안 되어서 오전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수면이 잘 되지 않거나 폭식이 생기고 감정 기복이 심해집니다. 낮에 활동으로 인해 체력이 방전되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고 그날 있었던 힘들었던 일들이 생각나면 주로 새벽에 먹는 것으로 해소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예민한 청년들은 한두 명이라도 건강한 대인관계를 만들어 보아야 합니다. 건강한 대인관계는 함께 만나면 즐겁고 서로 도움이 되는 관계입니다. 자신과 다르게 예민성이 덜하고 안정된 친구들을 만나보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생활 리듬을 만들어보자. 중년편. 중년기에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예민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배우자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특히 안 좋은 행동은 배우자가 고주파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이들은 상대방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놀라서 교감신경계에 항진 증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곤란해지고 긴장이 되어 잠이 오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배우자가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되거나 부스럭거리기만 해도 신경이 거슬리고 더 예민해지게 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배우자가 예민한 것을 잘 받아주고 안정적이면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둔하고 반응이 없는 것도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배우자를 둔 분들은 오늘부터 자신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중저음의 부드러운 목소리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줍니다. 예민한 분들은 작게 말을 해도 소리에 예민해서 잘 알아듣기 때문에 소리를 크게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꼼꼼하고 세심하며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사고를 일으키는 경우가 적습니다. 장노년편. 매우 예민한 분들은 주로 누워서 예전에 상처받은 생각이나 힘든 일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압이 올라가고 배꼽에서 머리 쪽으로 열감이 수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활동 저하로 고혈압과 당뇨가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오래 살다 보면 좋은 일도 있고 화났던 일도 있기 마련입니다. 매우 예민한 분들은 배우자를 보면 예전에 화가 나고 분했던 기억만 연상됩니다. 배우자의 가족들이 이전에 자신에게 소홀하게 했던 일들까지 확대 연상되기도 합니다. 노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치매와 우울증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분리개별화를 해보자. 분리개별화는 매우 예민한 사람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예민한 사람들은
대인관계를 피하고 주로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족 외에도 목표가 같은 사람들을 만나야 합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나와 같은 목표를 두고 함께 갈 사람들을 만나 서로 포용하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인식하고 자극적인 환경에 쉽게 압도당하는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지닌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 그들이 한 여러 가지 이야기와 표정, 말투, 그날 가본 장소 등 모든 정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예민하게 기억되고 회상됩니다. 만약 이전과는 다르게 힘든 일이 있었다면 그 기억은 더 생생하게 머릿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힘든 기억은 각성 상태를 유발해서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고 호흡을 빠르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민한 성격은 바꿔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특징이자 장점이 될 수도 있으니 그런 강박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책은 자신의 예민성을 알아차리고 이를 잘 관리해 자신만의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만 예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내용만 듣는 것이 아니라 표정이나 말투, 주위 환경, 내 말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등 너무 많은 정보를 주입하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민성은 장점이 되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을 소모시키고 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예민성의 방향을 조절해보자는 것입니다. 시작은 자기 자신을 잘 이해하는 데서 비롯되며 상대와 대화할 때 차차 자신의 기질을 잘 다스려 대화 내용에만 집중하고 생산성 있는 방향으로 미세하게 조정해가면 됩니다. 예를 들어 대화할 때도 내용에만 집중하고 상대의 표정 등에는 신경 쓰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는 까맣게 잊어버린 내용을 계속 생생하게 회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괴롭힐 뿐 아니라 상대와의 관계를 망쳐버리기도 하죠. 가까운 예로 교제 중인 친구와 다툴 때 상대는 기억하지 못하는 말투, 표정, 리액션 등을 세세하게 꺼내놓으면서 계속 불씨를 지핀다면 관계는 덜컥거릴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세부 내용들 중 커다란 줄기를 중심으로 기억하고 잊을 것은 잊기도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현재에만 집중하면서 끊어내는 연습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신이 예민하다는 것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민한 점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이 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지 알면 자신의 예민성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예민한 분들은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 집착하고 남들이 잊어버리는 과거의 기억을 되새기곤 합니다. 그러면 우울, 불안, 분노가 생기기 쉬운데 이때 그런 문제의 원인을 외부로 돌리면서 단절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 팀플레이 과제를 하는데 팀원들 간에 사소한 갈등이 일고 점수를 낮게 받으면 이를 자연스럽게 해소하기보다 타인에 대해 책망을 하거나 자책을 계속하면서 대인관계가 소원해지는 것이죠. 한편 예민한 점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통찰력을 주고 남다른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도 만듭니다. 숫자에 민감한 분들이 회계사나 은행원이 된다면 실수 없이 업무를 잘 해내 인정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거꾸로 만약 대인관계에 예민한 사람이 영업부서나 고객 상담실에서 근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힘들어하며 에너지를 생산적이지 못한 곳으로 흘려보낼 가능성이 큽니다. 예민한 성향이 있는 분들은 자기 성격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자기 가족도 대체로 예민하기 때문에 자신이나 가족의 특이한 부분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민성을 없애려 하기보다는 예민성이 자기 일에서 잘 발휘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관리해야 합니다. 특히 대인관계를 편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여기에 에너지를 과도하게 소모하고 있다면 자신한테 문제가 없는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이 가진 에너지가 자신이 하는 일에 온전히 쓸 수 있다면 자신만의 장점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는 깊은 생각을 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낼 수 있어서 남들이 하지 못하는 업적을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혼자 있을 때 완전히 쉬는 것이 필요합니다. 쉬는 것은 우리 몸과 정신이 완전히 이완되어 편안한 상태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일을 안 하거나 가만히 있는 것을 넘어서는 일입니다. 쉬는 것의 대표적인 것은 잠을 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는 것 이외에도 완전히 쉬는 능력을 가지는 것은 그 사람의 예민성을 줄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은 외부의 자극에 민감한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 섬세한 사람은 외부 자극의 미묘한 차이를 잘 인식하지만 자극적인 환경에 압도당하지 않고 통제가 가능한 사람입니다. 둘 다 민감한 신경 시스템을 지니고 있지만 섬세한 특성으로 발휘되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잘 파악하고 세부적인 일들을 잘 챙길 수 있습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하나는 이따금 자신만의 생각으로 깊게 빠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이 생각에 깊이 빠지면 연상작용이 이루어집니다.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수많은 오감을 통한 불쾌한 자극을 방패처럼 막아내는 연습을 해보면 좋을 것입니다. 한번 막아내면 다음에 막아내는 것은 더 쉬워집니다. 매우 예민한 사람들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거의 기억을 소환하여 부정적 자동사고를 통해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나만의 좋은 자동적 사고를 통해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자신이 가진 예민성을 잘 다룰 수 있는 키가 됩니다. 과거의 상처나 트라우마로 인해 우리는 행복을 잘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치 치아를 뽑기 전 마취한 상태처럼 얼얼한 느낌으로 평생을 지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와 단절하고 새로운 행복을 찾는 것은 잊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안정기지를 형성하는 데서 찾아옵니다. 안정기지는 배우자가 될 수도 있지만 자신을 치료하는 의사, 좋은 책, 취미생활, 반려동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안정기지란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으며 함께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나의 예민성을 안정시켜줄 편안한 대상을 만나면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으로 안정기지가 되면 좋은 것은 직업입니다. 자신이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직업이 반드시 사회에서 인정하는 고학력, 고소득의 직업일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직업에 의미를 부여하는 작업이 안정기지의 형성에 중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소중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며 내 직업이 왜 중요한 일인지, 어떤 도움을 주는지에 대해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밖에도 안정기지는 반려자나 직업 외에도 친한 친구나 직장 동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주치의가 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취미로 하는 운동이나 반려동물, 반려식물도 훌륭한 안정기지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가 안정기지가 있을 때 마음이 편안하고 예민성이 영에 수렴하는 상태가 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홍진 저자의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상담소라는 책이었어요. 저도 예민한 1인으로서 참 공감하면서 많이 읽었고 어떤 부분을 고쳐야 하는지 고친다기보다 좀 자각을 하고 있으면 사람들과 부딪힐 때 겉으로는 티를 안 내도 속으로 욱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그걸 표출은 안 하는데 열받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럴 때 좀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구나. 그런 것들이 결국 사람을 배려하는 게 되기도 하지만 나를 지키는 방법이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또 하나 착각하지 말아야 할 거는 예민한 사람이 또 이런 책을 읽고 또 더 노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다고 남들도 그럴 거라는 착각을 하고 지내면 사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바빠서 이런 남과의 대인관계에 관련된 기술이랄까요? 그러니까 배려심 이런 게 좀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기도 하잖아요. 살다 보면. 또 그럴 때 그런 걸 그냥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넘기고 어차피 뭐 자주 볼 사람도 아니거나 뭐 다시는 안 볼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알아요. 눈에 들어오는 게 많은 거 뭐 표정, 말투, 눈빛 막 5만 가지 정보가 다 들어와서 그러니까 되게 피곤하잖아요. 근데 이 책에서 말한 것처럼 좀 그런 걸 안 보려고 하고 그냥 대화 내용에 집중하고 그렇구나 이렇게 뭐 할 말 필요한 말만 하고 집에 가서 취미생활을 하거나 뭐 저처럼 반려동물에 이렇게 기대거나 뭐 식물에 물을 주거나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책을 보거나
영화를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이해를 많이 잘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많다 보니까 이걸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드물고, 근데 가끔 이해하는 것 같은, 혹은 그러니까 내가 안전기지라고 착각을 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내가 불편한데 억지로,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정말로 편하고 예민성 0에 수렴한 상태가 되는지 잘 확인하라는 말이 또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저도 예전에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데 되게 좀 세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줏대도 좀 없고 그래서 되게 초반에는 도움을 많이 받는다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렇게 끌리지 않는 의견도 그분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또 어느새 제가 그분 비위를 맞추려고 하라는 대로 하고, 그러니까 상담사의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요. 좀 더 있다가 나중에는 바꿨는데 참 왜 이럴까요? 그런 생각도 했고, 근데 그런 내용이 좀 공감이 갔어요. 다큐멘터리 보는 것도 재밌어 하는데 넷플릭스의 사이비 교주가 되는 법이라는, 다루는 인물들이 거의 병적인 소시오패스들, 나르시시스트들, 그러니까 또 예민한 사람이 이런 거에 잘 끌려가게 된대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내가 이해받는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경험 때문에 책에서 잘못된 믿음으로 인해 마음이 일시적으로 편해질 수 있지만 결국 현실감을 잃고 경제적, 정신적으로 심각한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런 거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다행히 아직은 그런 적이 없는데 앞으로도 조심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마음에 도움이 되는 게 긍정적인 단어를 쓰면서 살아가는 게 도움이 된다고요. 심지어 그런 사람일수록 더 오래 살 수도 있대요. 오늘 할 일에만 집중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잘 될 거라는 믿음을 좀 가지는 거, 그것만으로 좀 하루가 더 밝아질 수 있는 것 같아요. 다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